양국충은 안녹산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그를 장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 용무죄를 씌워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녹산은 이를 눈치채고 현종을 아련했습니다. 그는 양국충에 의해 곧 죽게 될 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종은 안녹산이 안타까웠던 걸까요? 안녹산이 유주로 돌아갈 때 그는 자기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안녹산은 놀란 나머지 말없이 서있다 이내 옷을 현종에게 돌려준 뒤 떠났습니다. 이후 양국충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안녹산에 대해 험담했고 경조윤이란 자를 시켜 장안에 있던 안녹산 일파를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격노한 안녹산은 양국충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보냈지만 경조윤이 유배가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에 실망한 그는 황제의 사신도 만나지 않는 등 엇나간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안녹산은 나라를 뒤엎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본거지에서 낙양까지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곤 신복들을 불러 자신이 위조한 현종의 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대는 군대를 이끌어 역적 양국충을 처단하라! 또한 그는 병사들을 집결시킨 뒤 외쳤습니다. 지금 내가 군을 일으키는 건 양국충을 처벌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에 반하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유지들은 안녹산을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안녹산은 그들을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라를 위한 마음뿐이오. 천자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소. 755년 11월 안녹산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총병력은 15만, 당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전군을 지휘했으며 병사들이 진격하자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오랫동안 태평성대 젖어있던 당조정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후방에 있던 군대는 전과자나 건달로 이루어진 오합지졸이었기에 안녹산의 군대에 맞서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을 지켜야 할 장수는 성문을 열어 항복했고 맞서 싸워야 할 병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나마 남은 병사에게는 칼 대신 몽둥이가 지급되었습니다. 무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죄다 녹이 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안녹산의 별동대는 태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원은 과거 당해거 병지로 산서성 최대의 도시이자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태원은 양광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양국충 일파였습니다. 별동대는 순식간에 양광희를 사로잡았고 안녹산은 각지에 경문을 보냈습니다. 양광희는 이미 잡혔으니 양국충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종은 안녹산을 시기하는 자가 퍼뜨린 소문이라며 부정했지만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양국충은 별것 아니란 듯 말했습니다.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병사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목을 폐하께 바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현종은 봉상청에게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지만 고선지 휘하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워 안서졸도사가 된 능력자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또한 있는 법입니다. 제가 낙양으로 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현종은 기뻐하며 그를 낙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병사 6만을 모았고 황하의 다리를 끊어 안녹산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물의 배돌로 급조한 것이었기에 안녹산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현종은 이를 대비해 곽자의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요지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황실창고를 열어 병사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755년 12월 2일 안녹산은 황하를 건너기 위해 잡목들을 모아 물살을 막았습니다. 매선 추위로 잡목은 하루 만에 얼어붙어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강을 건너 영창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류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안에 있던 장남 안경종이 채용되고 자신에게 현상군까지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내 아들을 왜 죽였나? 분노한 그는 진류성에 있던 병사 1만 명을 도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755년 12월 11일 안녹산은 낙양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봉상청은 급조한 군대를 지녔기에 안녹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패배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버티며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낙양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녹산은 낙양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병사들은 밤낮으로 겁탈과 살인에 빠졌고 이로 인해 당시 낙양에 쌓인 눈은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조정에 보고되었고 현종은 황태자에게 국정을 맡긴 뒤 직접 군을 이끌고 안녹산을 토벌하려 했습니다. 놀란 양국충은 양귀백에 함토의식을 하겠습니다. 함토의식이란 입을 흙에 머금고 죽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으로 현종의 친정을 반대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게 현종의 친정은 무마되었습니다. 한편 봉상청은 낙양에서 섬주를 후퇴했습니다. 섬주는 고선지가 지키고 있었는데 봉상청은 그에게 동간으로 후퇴한 뒤 안녹산을 막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군을 정비한 뒤 동관에 들어갔습니다. 동관은 호황 강무제 때 설치했는데 북으로는 황하가, 남으로는 산이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한곡간에서 동관으로 이르는 길은 매우 좁아 수레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였습니다. 봉상천과 고승진은 이란접을 이용하여 안록산을 막으려 했고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안록산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봉상청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봉상청이 수차례 사신을 보내 낙양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죄했지만 현종은 그의 간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감찰관이었던 변형성은 고선지 및 봉상청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는 장안으로 돌아가 현종에게 그들이 군수품을 빼돌리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현종은 격노하여 그들을 즉시 처형하라 명했습니다. 봉상청은 죽기 직전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폐하, 비록 신은 떠나지만 안록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봉상청과 고선지는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후임으로 가사안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당시 중풍으로 반신불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록산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원태수 안진격이 의벽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안진경은 안록산의 반란을 예상하고 이미 성벽과 군량을 보강하며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록산이 보낸 관리를 죽인 후 의벽을 모집하니 그 수가 20만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산태수 안국경과 연계하여 유주와 낙양을 잇는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덕분에 안록산의 진격이 지체되었고 그동안 당조정은 반격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명에 의해 상산은 함락되었습니다. 안진경은 도망쳤으나 안국경은 생포되어 안록산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는 본래 하국관리에 불과했지만 내 덕분에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나? 그런데 왜 내게 반기를 들었나? 하하하하. 너는 본래 양이나 치던 노예에 불과했지만 천자의 은혜를 입어 절도사에 오르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 반란을 일으켰나? 창피함과 분노에 휩싸인 안록산은 그를 처형했습니다. 약속했던 당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하북에서 일어난 의병의 부시는 꺼지고 말았습니다. 756년 1월 1일 안록산은 국호를 연호로 정한 뒤 스스로 황제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부하 사사명이 지키고 있던 상산을 이광필에게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곽자에까지 지원해오니 사사명군의 전사자는 5만에 달했습니다. 유주와 나경이 다시 단절되면서 안록산군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안록산의 군대는 주변 지역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안록산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산이 지키는 동관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록산의 장수 최건우는 당군을 유인하기 위해 깃발과 북을 넘어뜨리고 병사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를 본 당의 병사가 조정에 보고했고 양국충은 현종에게 가산의 출격을 청했습니다. 이에 가산이 글을 올렸습니다. 폐하, 이는 우리 군을 유인하려는 최건우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병력은 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동관의 지형을 이용해 방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곽자일을 비롯한 여러 장수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양국충의 말에 넘어갔고 결국 출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사는 눈물을 흘리며 동관을 낳았습니다. 이에 최건우는 너무 기쁜 나머지 춤까지 췄다고 합니다. 가산의 군대가 진격하자 최건우는 후퇴하는 척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황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대에서 대치했습니다. 최건우의 군대가 다시 도망치자 가산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높은 곳에 매복해 있던 최건우의 병사들이 나타나 돌과 통나무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화공까지 더해져 가산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이어 최건우의 기병이 후방을 공격하자 가산의 20만 대군은 거의 전멸했고 살아남은 병사는 겨우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산은 끝까지 동관을 지키려 했지만 부하들에 의해 사로잡혀 안록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치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현종은 가산의 승조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양국충은 현종에게 초고를 몽진할 것을 청했습니다. 현종은 눈물을 흘리며 망설였지만 양귀비까지 설득하자 몽진을 결정했습니다. 756년 6월 12일 현종은 친정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는 속임수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측근들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도망쳤습니다. 이는 급비리에 진행되었기에 황족들조차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장안은 사람들의 통곡과 피난 행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현종은 함양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워낙 급하게 도망쳤기에 하루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는 지나가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찬밥이라도 좋으니 좀 갖다 주지 않겠나?
백성들이 밥과 술을 가져다 주자 황족들과 비빈들은 체면도 잊은 채 음식을 허겁지겁 해치웠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현종은 과거 안록산을 제거하자는 장구령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756년 6월 14일 현종 일행은 함양을 지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